여러분은 술 한 잔에 얼마까지 내실 수 있으신가요? 10만 원? 100만 원? 세상에는 한 병에 5억 원이 넘는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셔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마셔봐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술을 리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술 한 잔 뒤에 숨겨진 돈, 권력, 욕망, 그리고 사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한 남자가 법을 이용해 제국을 만들고 같은 법을 이용해 살인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금주법 시대 가장 거대한 밀주제국을 세운 남자, 조지 리머스. 그리고 그가 아내를 죽이고도 무죄를 받은 이유.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27년 10월 6일 미국 신시내티 에덴파크. 한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여자를 쫓아갑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남자는 더 빠릅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여자가 쓰러집니다. 남자는 곧바로 경찰서로 걸어가 자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리머스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밀주제국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왜 그가 아내를 죽여야 했는지, 그리고 왜 배심원단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지입니다. 조지 리머스, 187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시카고에 정착했지만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14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집니다. 소년 리머스는 학교를 그만두고 삼촌의 약국에서 일합니다. 19살에 약사 면허를 땁니다. 21살에 약국을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법학을 공부합니다. 3년 과정을 18개월 만에 끝냅니다. 1900년 변호사가 됩니다. 리머스는 특히 형사사건에 뛰어났습니다. 시카고에서 가장 어려운 살인사건을 맡아 무죄를 받아내는 변호사. 연수입이 지금 가치로 약 6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 미국 역사를 바꾼 법이 시행됩니다. 수정헌법 제18조 금주법. 미국 전역에서 술의 제조, 판매, 운반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리머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리머스는 변호사로서 밀주업자들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멍청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벌금을 낼 때 주머니에서 $1000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대충 세워서 던졌습니다. 리머스는 생각합니다. 두뇌도 없는 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는 법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금주법은 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의료용 위스키는 합법이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위스키를 살 수 있었습니다. 리머스는 약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이 두 자격증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구조를 봤습니다. 1920년 리머스는 시카고를 떠나 신시내티로 이동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시내티에는 금주법 이전에 만들어진 위스키가 창고에 수백만 갤런씩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증류소를 삽니다. 운송회사를 만듭니다. 워싱턴에서 합법적인 위스키 인출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위스키를 의료용으로 빼돌립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 실제로는 미국 전역의 밀주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1921년 한 분기 동안 리머스가 입금한 금액, 지금 가치로 약 33억 원. 전성기에 그는 미국 전체 위스키 유통량의 35%를 장악합니다. 직원 3,000명, 9개주에 걸친 유통 네트워크, 24시간 3교대 운영. 사람들은 그를 밀주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머스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리머스는 돈을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화려했습니다. 신시내티 프라이스 힐에 대저택을 삽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대리석 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파티. 리머스의 파티는 레전드였습니다. 1922년 새해 파티. 참석한 모든 남성 게스트에게 다이아몬드 핀을 선물합니다. 여성 게스트에겐 금시계를 나눠줍니다. 1923년 이모진의 생일 파티. 수영장에서 수상 댄서들이 공연하고 15인조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게스트들에게 현금을 선물로 돌립니다. 이 파티들의 소문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를 모델로 한 소설이 1925년에 출간됩니다. F. 스코츠 피츠제럴드의 귀난 개츠비. 많은 학자들은 개츠비의 실제 모델이 리머스라고 봅니다. 약국 체인을 소유했다는 점, 화려한 파티를 열었다는 점,
수수께끼 같은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 개츠비는 소설인물이지만 리머스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리머스의 수입 중 벌반은 관리들에게 뇌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검사, 금주법 단속 요원. 그의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있었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메이블 워커 윌브란트. 그녀는 리머스를 반드시 잡겠다고 결심합니다. 1925년 리머스는 체포됩니다. 볼스테드법 위반 3,000건, 배심원단은 2시간도 안 걸려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형량 2년. 애틀란타 연방교도소. 리머스는 감옥에 가면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아내 이모진에게 전 재산의 관리권 안에 옮겨줍니다. 위임장에 사인합니다. 이 결정이 모든 걸 바꿉니다. 감옥에서 리머스는 한 재소자와 친해집니다. 서로 신세를 한탄하고 속마음을 나눕니다. 어느 날 리머스는 이 재소자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내 전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위임장도 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재소자는 재소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 도찌, 연방금주법 단속 잠복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찌는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직위를 사직합니다. 그리고 리머스의 아내 이모진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이모진과 도찌는 함께 리머스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증류소를 팝니다.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골동품 콜렉션을 매각합니다. 리머스가 평생 쌓아올린 제국이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이모진은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수백만 달러 제국에서 단 100달러만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모진과 도찌는 리머스를 미국에서 추방시키려 합니다. 그가 독일 태생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것도 모자라 15,000달러를 주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합니다. 리머스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남편의 돈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겁니다. 1927년 리머스가 출소합니다. 그가 돌아온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저택 팔렸습니다. 증류소 없어졌습니다. 은행 계좌 비어 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27년 10월 6일 이모진이 이혼 소송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리머스는 택시를 쫓습니다. 에덴파크에서 택시를 세웁니다. 이모진은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칩니다. 리머스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총을 쏩니다. 이모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날 오후 사망합니다. 리머스는 경찰서에 걸어들어가 말합니다. 조지 리머스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그럴 만한 짓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전국 뉴스에 일면을 장식합니다. 검사는 30세의 찰스 펠프스 테프트 2세, 전직 대통령 윌리엄 테프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석의 리머스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기로 합니다. 리머스는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시카고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그가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변호 전략이 있었습니다. 신신미약에 의한 일시적 광기. 리머스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주법이 조지 리머스를 망쳤습니다. 금주법이 조지 리머스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금주법이 조지 리머스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금주법 자체를 재판대에 올립니다. 배심원단은 심의에 들어갑니다. 19분 후 무죄. 배심원단은 19분 만에 리머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리머스는 신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법을 이용합니다. 더 이상 미치지 않았다며 항소합니다. 그리고 승소합니다. 정신병원에 머문 기간 단 2개월, 리머스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후 리머스는 밀주업에 복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알카포네 같은 폭력 조직이 밀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리머스는 조용히 부동산 사업을 시작합니다. 켄터키 북부에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다가 1952년 77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자연사합니다. 조지 리머스는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국을 세웠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살인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지 못한 건 법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뢰.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문장은 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나면서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리머스도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은 남자가 술로 제국을 세우고 술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이야기. 다음에는 또 다른 한 잔의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